네, 정규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들어가겠습니다. 최영지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금요일 장세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 지수 모두 상승하는 흐름 보이기는 했지만 거래량 자체가 부족한 모습이기도 했고요. 눈에 띄게 뭔가 강하게 탄력을 받는 종목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테마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 장세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정치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오늘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중 갈등이 점차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상호 관세에 대한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중국에서 보복 관세를 얘기를 했었죠. 이에 따라서 미국 쪽은 반도체 수출 규제까지 언급을 하면서 미중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 쪽에서 협상에 대한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길 원했는데 그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반도체 수출 규제까지 언급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 가운데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3, 4주 내에 중국과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오늘 또 미국 쪽에서는 중국 해운사 제재 발표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단선이 제한적이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해운과 관련된 제재를 말씀을 드리자면 180일 뒤부터 단계적으로 입항 수수료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 있는 해운주들이 올라가는데 왜냐하면은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HMM이라던가 페노션과 같은 대표적인 해운주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이렇게 무역 긴장 속에서 방산주들이 또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국방 관련 수요가 기대가 되기 때문이고 거기에다가 정치적으로 K방산에 대한 정책이 언급이 되면서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현대 로템 등 방산주가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워낙 방산주들이 과열권에 있는 만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저는 한 가지 좀 부정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밤사이에 미국에서 한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3월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월 대비 11%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32만 4천 건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142만 건을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중에서 단독 주택 착공이 14%나 감소를 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최대 낙폭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는 정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는 거는 그다지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주택 착공이 감소한 원인은요. 바로 관세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고율 관세에 대해서 정책을 시행을 함에 따라서 수입 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 착공의 건수가 점차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재고가 과잉으로 남아돌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따라서 경제적인 타격까지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경기 선행에 대한 지수로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경제 악화에 대한 것들을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경제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특히 반도체라던가 자동차 관세 부과 이후에 그 다음 달에 발표가 되는 경제 데이터에 대해서 더욱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반도체 관세에 대한 것들이 관세율이 정확하게 나오는 가운데 5월 달에 나오는 경제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꼭 참고를 하시면서 전략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협상에 대한 뚜렷한 이야기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뉴스는 계속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시장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계속 넓혀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현재도 0.58%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전일 대비 14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2,485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2,466포인트에서 저점 좀 낮추는 모습이 장 초반에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힘을 내주는 모습 86포인트까지 고점 끌어올렸고요. 현재도 고점 구간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0.8% 가까이 코스닥의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고요. 717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수급의 경우에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순 매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아쉽지만 그래도 매도폭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매수 주체로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수급도 함께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매수 주체로 나서줬습니다. 395억 원의 매수 우위 집계가 됐고요. 기관도 소폭이지만 매수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양지수 상승불 켜며 마감한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업종별로도 상승하는 업종이 우세했는데요. 관세 피해가 제한적이라고 평가되는 방산, 원자력, 금융, 통신 업종이 코스피에서 상승세 돋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엔터와 콘텐츠 쪽의 오름세 나타났습니다. 또 유력 대선 후보의 행보에 따라서 정책, 정치 테마주의 등락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제약으로 대응해보는 게 좋을지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는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네, 아무래도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율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정확한 것들이 나와줄 걸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글로벌 국가들이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미국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 영향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점에서는 대미 수출 2위 품목인 만큼 계속해서 대응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정부 쪽에서는 이제 지원을 위해서 7조 원 정도 추가 투입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기존의 26조 원 지원 패키지에서 7조 원을 추가를 해서 총 33조 원 규모로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자금에 대한 것들은 재정 2.5조 원, 그러니까 정부 예산 투입이죠. 그리고 정책금융 쪽으로 3조 4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빌려주거나 보증을 해주는 돈 3조 4천억 원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지원 분야를 말씀을 드리자면 인프라 쪽과 소부장 기업 투자 보조금, 금융 지원 쪽으로 확대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아무래도 반도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서 투자에 대한 비용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세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정도 상향 조정을 한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이렇게 대응책에 대해서 세분화된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 반도체 관세율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변동성이 확대가 될 걸로 보이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22일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사실 테슬라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굉장히 부각이 됐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그 거품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40%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무역이 심화됨에 따라서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테슬라의 매출 비중을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48% 정도입니다. 48% 정도이고 중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21%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미중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서 만약에 테슬라의 자동차가 중국 쪽에서 수출을 막히게 된다면은 직접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현재 지금 상황에서도 중국에서 모델 S와 X 주문을 중단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1분기 실적이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번에 실적이 악화가 된다면은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기업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실적도 꼼꼼하게 따져보시면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혹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변동성에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도 다음 주에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실적 공개 내용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주, 자동차 부품단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체크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시초가 공략주로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인성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인성 정보의 경우에도 정치와 관련해서 오늘 또 움직였던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거래량이 좀 부진한 가운데 이런 장세에서는 사실 바닥권에서 강한 거래량과 함께 급등한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어서 가지고 온 것도 있는데요. 인성 정보의 경우에는 IT 서비스 기업이기도 하고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라던가 헬스케어 IT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나 오늘 이렇게 시장에서 부각이 된 원인은요. 비대면 원격 진료 합법화 추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특히나 AI 홈닥터 합법화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원격으로 진단을 하거나 혹은 진료를 통해서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게 합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특히 민주당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7대 정책과제로 발표를 해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인성정보의 경우에는 자회사를 통해서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하이케어넷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비대면 진료와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케어넷이 사실 미국 시장 쪽으로도 공략을 하면서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쪽에서 원격 환자 관리라던가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 환자 수가 3,000명까지 확대가 될 걸로 보이고요. 미국 법인이 상반기에는 손익분기점까지 달성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트럼프 정부가 공공재정 축소 기조로 인해서 예방 중심 의료를 강화함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인성정보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자를 기록한 원인 중에 하나가 투자 비용이 확대가 됐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쪽에서 사업을 공략함에 따라서 미국의 투자 비용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을 한 영향도 있고요. R&D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으로 봤을 때는 3,500억 원 정도 기록을 해서 전년 대비 1% 정도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48억 원 정도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수익성이 악화돼서 적자로 전환이 된 게 아니라 투자 비용을 확대했기 때문에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수익성 개선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인성정보의 경우에는 오늘 좀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0%대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일목균형표 기준선 위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으면서 강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상단 구간을 보시면은 강한 매물이 쌓였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 조금 밀리면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시초가 이하에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의 경우에는 상단 매물 3,050원까지 잡았는데요. 제가 이 구간을 잡은 이유는 월봉상으로 봤을 때 매물이 열려있는 구간대가 바로 3,050원 구간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050원 구간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탄력을 받으면서 갭상승이 나와줬던 구간대가 있습니다. 바로 4월 16일에 갭상승 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갭이 만들어졌을 때 갭 같은 경우에는 지지 구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갭을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이 구간대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없이도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갭 구간대를 손절가로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 구간대라고 한다면은 1,890원대인데요. 만약에 이 구간에 밀리게 되면은 하단 구간까지 주가가 갭상승이 나오기 전 구간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1,890원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보시다시피 매물대가 워낙 강하게 좀 쌓여있는 구간대가 많이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자체가 매물을 소화해내면서 올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크게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다가 정치 테마주들이 최근에 많이 변동성 나와주고 있고 인성정보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소형주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 아무래도 좀 이런 소형주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아직은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은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적인 부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성 정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이 원격 진료 비대면 관련해서 합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오른 만큼 시초가 공략할 때 주의해서 함께 보자 하는 의견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고맙습니다.